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만입니다. 네. 화요일 제가 마케디노 이후에 이틀 그렇죠. 만인데 밤을 지켜주셨죠. 시장이 뭐 예상보다는 굉장히 세요. 네. 뭐 진짜 요즘 같은 경우는 파죽지세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수대로 유지하는데 거래소 기준으로는 지금 파죽지세죠. 이제 진짜로 장중에 이제 오늘 3,900을 살짝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4,000포인트까지는 이제 100포인트 남짓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위험 신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의 시그널은 없는데, 고점의 시그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 장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끌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좀 지수 조정이 크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61선하고의 경계가 지금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열 지표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지금 현재 위치하고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제 61선, 121선, 201선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이게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61선부터는 이제 중장기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1선이 지금 3,360포인트대예요. 그러면 벌써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한 30포인트 이상 갭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격을 줄여야 된다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외국인들 좀 매도가 나왔고, 뭐 기관들은 많이 팔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번 장세를 외국인들이 끌고 올라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대장주 시점, 대장주 시점으로 본다면 이번 장세의 주도의 랠리의 핵심 종목은 뭐 누가 뭐라 해도 SK 하이닉스예요. 네. 그다음 삼성전자. 물론 시총 1위는 삼성전자지만 두 종목이 시가총액 합하면 800조가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고는 달라요. 레벨업이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총을 두 종목이 합쳐버리면 방금 얘기했듯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전체 아마 그 거래소 상장 종목하고 코스닥 다 합해도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넘기지를 못해요. 그만큼 영향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거나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버리면 지수는 무조건 내려가죠. 근데 지금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SK 하이닉스를 이제 50만 원 넘기고 나서 탄력이 좀 둔화됐는데 64만 원 또 이제 목표가 상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향시키는 거 내년까지는 반도체 접황이 좋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뭐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한 그 정도의 밸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50만 원을 넘긴 부분에서는 좀 탄력이 많이 둔화돼서 상당히 좀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에요. 하이닉스 흐름으로 봐서는. 뭐 하이닉스가 못 간다면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을 좀 크게 받을 수도 있다.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목표가를 다 상향을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99만 9천 원 찍었는데 지금 뭐 한 12만 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상향을 목표를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3,900 이상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버다 이렇게 오버다? 봅니다.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염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스는 이제 뭐 사실 수익률 게임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 보스에서 포트를 1등급 종목을 안 했어요, 사실. 네. 미리 말씀드리면. 그니까요. 이제 파트너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도 기억에 남는 게 장이 좀 눌리면은 그때 들어갈 거니까 이제 나는 종목을 많이 들고 가지 않고 일단은 좀 적은 종목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현금을 제가 70% 보유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번 네. 주까지만 해도 70% 보유했어요. 그래서 조정 때 저는 편입하려고. 그리고 네. 이제 이번 수익률 게임에서는 제가 1등급 종목들을 사실 선정을 안 한 이유가 그냥 중기로 그냥 한 달, 두 달, 네. 1, 2개월에서 2, 3개월 그 정도 포트를 구성해서 가져가면 큰 수익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로 하는데 네. 사실 발이 느려요. 그런 1등급 것들이, 종목들은 네. 제가 이제 마켓디너라든지 신대가에서 얘기했듯이 1주, 3주 안에 거의 승부가 나버리거든요. 상한가, 오늘도 사실 상한가 터졌고 저번 주에도 제가 그 마켓디너에서 히든주가 상한가 2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편입을 안 해요. 왜? 왜냐하면 이제 조금 편하게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매입해서 조정 시에 좀 천천히 매입하고 또 천천히 팔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저조해요, 지금. 네, 지금 1위에 계시다가 쭈루룩 밀려나셔가지고
이제 제 마음에서는 이번 달에 1위, 수익률 1위가 아니실까라고 처음에 제가 선두를 다 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두 종목 가지고 10%, 20%가 바로 터져버렸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최소의 종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전략을 저는 계속 고수를 할 그러면 거예요.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 시즌이 이제 아직 2달 남았으니까 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달에는 이제 뭐 거의 포기해요. 1등 거의 이제 물건 선택과 넣고. 집중으로 가시겠다. 예,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1등급 종목도 좀 같이 섞어서 하고 네. 그리고 최소의 종목. 지금 전문가들이 전부 다 종목을 다 갈아치우고 없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딱 진짜로 두세 종목, 그다음 이제 한두 종목 더 늘리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6, 7개 안에서 거의 승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1등급 대장주들로 이렇게 포트를 항상 구성해 주시고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보시고 계신데 이번 주에 딱 주인공이라고 보면은 뭐 에코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에 편입을 하셨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파트너들이 넣었다가 뺐다가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차익 실현하고 이제 또 그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저는 2차 전지는 좋게 봐요. 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과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한 템포 조정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태용 파트너님이 2주 전에 이제 전부 다 2차 전지를 다 그냥 포트로 편입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네. 팍 터졌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연내까지는 박스권이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는 이제 저희가 누차 얘기지만 2차 전지는 이제 앞으로 캐집 돌파가 될 거라고는 저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요.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하나 가지고는 캐집을 돌파하기는 좀 만만치 않고요. 근데 이제 업황 부진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는데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 제가 누차 얘기지만 그다음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가성비 좋은 배터리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네. 이제 전기차 시장이 다시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은 또 불을 붙이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연내까지는 좀 박스권이 조금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팔아주고 다시 빠지면 다시 재매수해주는 전략이 오히려 네.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또 2차 전지는 이렇게 말씀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후 들어서 AI 그리고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좀 무너지는 흐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로봇주들도 그렇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될까요? 미국에서 이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아예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제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하려고. 왜냐면 모든 IT 쪽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구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제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간밤에 이제 기술주들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영향을 받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기남목으로 보면 로봇은 시장 성장이 뭐 아직도 시작도 안 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 인공지능도 사실 초기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챗GPT는 지금 유료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죠. 그러니까 시장성만 본다면은 로봇, 인공지능 뭐 이런 그런 데에 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굉장히 그 앞으로 전망은 밝은데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데 또 지수가 또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단기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염두하시고 기남목으로는 또 많이 빠지면 또 그 투자 기회가 된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볼 때는 이제 투자의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포트 구성에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깔끔하게 시장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밀리는 장에서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담아가는 게 좋을까,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봐야 될까 하는 고민 많이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모두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보시면 지글지글 QR 박스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고요.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뜨게 됩니다. 미리미리 선점하고 공부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 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1. 수익률 지켜주면서 플러스권에 머문 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1.34%, 4위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는 계속해서 적은 종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퀄리터스 반도체 수익률을 조금 소폭 줄여줬고요. G2G 바이오가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폭은 크게 줄여줬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2.01%, 5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의 어머니 될 결심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보가 계속해서 힘을 좀 내주면서 상승폭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핵심 역할을 해줬고요. 로보테마의 강세. 세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에서 이제 포트로 등급을 낮으면 좀 낮은 등급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좀 발이 느리거든요. 그렇지만 중장기로 보면 이슈가 있고 또 테마에도 탈 수 있고 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편입을 했고 수익은 사실 지금 합산은 이제 낮지만은 어제 G2G 바이오도 빠졌다가 어제 네. 장중에 23%가 급등했어요. 그죠? 네. 예. 그다음 퀄리타스도 처음엔 20%가 바로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 버린 거죠. 제넥신도 장중에 10몇 프로가 터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셋 다 터졌는데 조정받으면서 다 수익률이 다시 까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면은 합산하면 꽤 까진 되는데. 거죠. 네. 예. 근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냥 중기로 연말 전까지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물론 이제 변수가 있다면 그냥 포트 교체를 나중에 하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주태영 파트너님 전에 이제 본인의 포트를 벌써 얘기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파트너님들께서 사실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마음속에서는 계속 연연을 조금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태영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주태영 파트너님 포트폴리오 띄워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3 시스템 역시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라이젠 X1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거의 불을 뿜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LNF 와일드카드가 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포트는 네.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오. 종목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타이밍이 또 적절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신의 한 수라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거의 2차 전지에 올인을 너무 아름다운 하다시피 방송 같았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축하드린다 그랬는데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어쨌든 네. 2차 전지. 그다음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좀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그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i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버려 네. 두면 되는데 단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에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지금 3,900선 지금 언저리 왔고 또 지수 고점 부담 아직은 고점을 치진 않죠. 고점 부담감이 생기고 또 그렇다면은 이제 단기 급등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는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아니지만 네.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은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트는 나무랄 게 없는데 네. 저 같으면 조금 익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 근데 이제 목표가까지 아마 끌고 가실 것 같아요. 네.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처럼 뭐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나오셔서도 이제 막 5위를 벗어난 제가 1위인 파트너님께 뭐 어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제가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시우 파트너님 얘기도 했어요. 네. 포트는 나무랄 게 없어요, 진짜. 네. 다들 똑같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상반기나 여름 때 들어가셨으면 이분이 1등 했어요. 주청 파트님이 1등 못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타이밍이. 가을부터 시작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전에 들어갔으면 네. 이분이 1등 했다니까. 예? 아주 포트는 뭐 나말할 게 없어요. 근데 타이밍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어긋난 거예요. 네. 어제 보니까 지역난방공사도 뜬데없이 물론 이제 겨울 되게 추워지니까 계절적 네. 수요가 늘 수 있는 부분인데 자산 가치가 뛰어나요. 네. 가스주들을 뭐 난방 가스 이런 주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자산 가치는 뛰어나지만 사실 좀 장기 투자하면 괜찮지만은 단기는 또 올리지 않거든요. 뜬데없이 또 지역난방공사 네. 또 편입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 기업 그래. 가치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업 내용만 보면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타이밍이 대부분 다 빨랐거나 어긋난 거죠. 네네. 그래서 포트는 종목들로 보면은 나쁜 것들이 별로 없는데도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 변동성 네. 때문에 10%, 15%, 20%까지도 손실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근데 뭐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지금 네. 99,000원 회복을 했지만 네. 96,000원이 2021년도에 찍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9만 전자 되냐, 8만 전자 언제 오냐. 그게 2년, 3년 전부터 계속 노래 불렀어요. 결국 이제 지금 4년 6개월 만에 결국은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때가 아니면 당연히 잘못 들어가면 20%, 30%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기업 자체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그냥 봐도.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지역 난방공사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의 주가는 지역 난방공사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지역 난방공사를 말씀을 하실 때 어제자로 좀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모르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밸류적이나 자산 가치로 보면 네. 괜찮아요. 예. 기업적으로. 이게 보니까 시가총액 1조밖에 안 되는데 퍼도 뭐 3배, 4배밖에 안 되네 보니까. 근데 안정성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저퍼주인데 이게 부각이 되려면은 뭔가 이제 상반기에는 그 저평가 종목 저퍼주들이 한번 불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런 정책적인 수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는 빚을 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훈풍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자산 가치로 본다면은 지금도 사실 저평가예요. 그냥 9만. 근데 이제 이것도 타이밍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트로 보니까 한 8만 원 부근 오면은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아니면 조금 더 위라면 한 8만 5천 원 언저리? 네. 그러니까 9만 원 이하라면 저는 뭐 땡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만 원 이하라면. 근데 조금 며칠 좀 빠른 것 같아요. 어제 좀 급등을 좀 해서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뭐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빼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네. 저는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좋아하고 저평가, 저밸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뭐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평가보다도 고성장, 약간의 좀 고위험 리스크. 왜냐하면 지금 제 종목이 실제로는 적자예요. 그다음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흑자나 실적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기술 플랫폼 기술이 가치가 높을 거니까 알테오젠 제2의 알테오젠이 될 만한 종목이다. 근데 어제 23%가 급등한 거는 무상증자가 나왔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무상증자가 네. 1대1 무상증자가 아니라 1대2. 그러니까 한 주 사면 2줄 줘요. 네.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10줄 사면 아낌없이 주는. 예, 20주를 공짜로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무상증자는 대용 호재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상증자가 실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주식수가 3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상 악재가 되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무상증자 호재가 작용을 할 때까지는 호재이긴 한데 또 권리락을 받으면 또 이제 착시 현상으로 3분의 1 토막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18만 원이면 3분의 1 토막이면 6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게 보이죠. 그래서 권리락 하면 이제 그때 급등을 해요. 근데 네. 그것도 이제 계속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뭐 하루 이틀 2, 3일 안에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무상자 받은 사람들이 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악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뭐 G2G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봐서 이제 뭐 교체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무상자 그 기준일이 11월 6일이니까 뭐 그 전까지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시우 파트너님의 포트에서는 더 이상 뭐 이제 따로 이야기 덧붙여 주실 거는 없는 건가요? 예, 기업적으로는 뭐 크게 네. 문제가 없는데 타이밍상에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시우 전문가님은 네. 타이밍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은 예, 수익률을 뭐 극대화시킬 수 금방 있을 올라가실 것 수 같아요. 있다.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님 포트부터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는 계속해서 2위를 견조하게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트렌드형 포트였죠.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뭐 전부 골고루 담았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는 어떻게 좀 보이세요? 저번 주에도 그 얘기했어요. 이분은 이제 거의 다 올 네. 주도주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상반기에 올 주도주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주도주들은 못 간다가 아니에요.
갈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탄력들이 둔하잖아요. 주도주는 맞지만. 그러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 완료되면 주도주는 다시 가요. 근데 가격 매력 쪽으로는 아직은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포트를 또 대폭적으로 또 물갈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이제 주도주가 아닌 이제 개별 중성주로 또 승부를 보시려고 D&D 파마텍이라든지 칩스 맞아요. 앤미더라든지 다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상반기에는 스태그 관련돼 스테이블 네. 코인 관련해서 다날이 또 터졌고, D&D는 메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알 콘솔 지방간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 앞으로 이제 임상이 거의 이제 마무리될 단계가 높기 때문에 기술 수출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부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시세가 끝난 건 아닌데, 이제 어쨌든 시세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가격적 매력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없다 좀 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기업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승부를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 연결을 좀 부탁을 네. 해드렸는데 네네. 예, 연결이 안 되시나 보네요. 따로 연결이 안 되고 있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기 PD님한테 네. 연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네. 소식이 연결 없는 거 보니까. 강간무소식이네요. 네, 강간무소식. 이재선 파트너의 행방을 찾습니다지만 예, 아마 혼날 줄 알고 지금 전화 안 받는 거 아닐까요? 전화하기 싫은 게 틀림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네. 우리는 이제 즉흥적이에요. 예. 즉흥적이잖아요. 전화 안 받으면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 좋아요. 예, 좋아서 제가 칭찬 좀 해드리고, 네. 이재선 파트너님 잘만 하면 네. 1등으로 치고 올라가시려고 이제 그 준비하시는 그 거. 말씀을 하시려고? 예, 그거 하려고 오늘 전화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 네. 이분이 안 받아. 겁이 났나 봅니다. 이분이 이거 큰일이네 이거. 알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와 전화 연결은 이렇게 실패를 좀 했고요. 파트너님께서 이제 말씀을 너무나도 깔끔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조곤조곤 말씀해 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곤조곤 할 말 다 하신다고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진희 파트너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희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적극적으로 세 종목을 이제 다시 편입을 하셨죠. 그리고 로봇주들의 어머니다, 로머니다라는 별명. 이분도 신의 한 수가 로봇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태영 파트너님도 일주일 전에 2차 전지를 대거 팍 넣은 게 신의 한 수가 됐고, 네. 이분도 로봇을 대거 확 넣었잖아요. 왜냐하면 에브리봇, 지금 로보로보, 그다음 이제 TPC까지도 로봇 테마예요. 네. TPC는 사실은 이제 로봇 테마에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TPC도 로봇 테마에 타요. 아주 작은 종목이에요. 그다음 이제 에코프로먼트는 2차 전지예요. 이 에코프로먼트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를 만드는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예요. 전구체가 전구체. 네.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에서 양극재 비중이 높은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이 이제 또 활발하게 움직이면 머티도 같이 움직이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결정타는 로봇이에요. 결정타는 그러니까요. 그동안. 예. 혼자서 이제 찬란하게 빛나고 있네요. 지금 포트폴리오 이렇게 띄워주신 거 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서 목표가를 상향하셨거든요. 함진 예. 파트너가.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계속 갈 거라고 로봇은 보십니까?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조정받고 또 갈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목표가 그거, 상향은 예. 잘했다? 그래서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근데 이제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는 이제 제가 보기엔 에브리봇이라든지 네. 로보로보는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다음 이제 TPC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그 파동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정 시에 또 잘 편입하시면은 네. 또 좋은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감속기인 TPC까지도 종목 굉장히 잘 골랐다. 로봇의 수혜 잘 받았다라고 정리 깔끔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5분의 포트폴리오 함께 큰 화면으로 좀 만나보고요. 저희는 김선상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선상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함께 보고요. 종목 한 종목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포트폴리오는 현재 이제 3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제넥신, G2G 바이오 이렇게 3종목인데요. 파트너님께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나는 적은 종목으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종목들 지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다른 전문가들은 제 포트를 보고 이거 네. 왜 안 파냐 이제. 왜냐하면 수익이 났었거든요. 네. 그냥 바로 편입하자마자 퀄리타스는 제가 그때 이제 올랐는데도 제가 그냥 고를 했잖아요. 맞아요. 어제 이슈 원래- 파트너가 말하더라고요. 네. 빼려고 했어요. 원래. 네네. 그러니까 빼려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처음 20% 이상 급등을 해서 다른 걸로 하려다가 그냥 고를 했는데 그래도 한 15% 20% 또 튀어나갔는데 안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다 까졌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내년을 보고 간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 물론 대시세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하고 삼성전자에 또 최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올해는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을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초속 인터커넥터 기술은 칩넷이라고 해서 이 칩끼리 연결시켜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게 이제 매도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기업을 삼성전자나 TSMC가 파트너로 협력사로 선택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데이터 센서라든지 인공지능의 수요가 더 폭증하기 때문에 네. 저는 내년에는 더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3월 달에 19,000원을 한번 찍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한 다음 박스권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19,000원 넘어가니까 2만 원 사실 찍고 나서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지금으로서는 조정을 그냥 감내하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11월까지도 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교체 생각은 있는데 일단은 11월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큰일네스 반도체 될 결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퀄리타스 반도체 다른 파트너들이 이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이 종목 이미 익절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파트너님께서는 충분히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넥신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뭐 파트너님? 편입하자마자 바로 11%가 바로 올라갔다가 네. 오히려 손실 났죠, 지금. 네. 근데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지금 바이오 섹터가 뭐 강하게 붙지는 않는데 마찬가지로 내년. 근데 야, 내년이면 내년에 편입하면 되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예고하지 않고 날아가요. 네, 그쵸. 예고하지 않고 갑니다. 예고 좀 해주면 좋으련만. 만약에 내가 중기 포트를 구성을 한다면 뭐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뭔가 큰 메가톤급 이슈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한두 달 전에는 선점은 해놔야 돼요. 안 가더라도. 근데 만약에 최장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선점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근데 내년을 바라보면 중국 쪽에 제가 얘기했듯이 품목 허가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로열티가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한 몇백억 정도 돼요. 그것만 들어와도 적자는 해소돼요. 근데 아직은 이슈화가 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아토피 치료염이든지 항암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조만간 이슈화가 되거나 아니면 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지루한 구간이에요. 어쨌든 박스를 못 벗어나는데 저는 내년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올해 연내 시세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제가 얘기한 대로 중국 쪽에서 품목 허가 받고 그런 임상에서 또 효과를 내고 기술 이전권이 만약에 들어온다. 네. 그렇다면은 한 못해도 3, 4개월, 4, 5개월 전에 움직여요. 그러면 연말 전에는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연말 전에 튈지 다음 달에 튈지 뭐 내년에 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이를 지켜보고 지금으로서는 기술적으로는 뭐 5천 원대는 지지를 잘 하니까 그냥 편하게 뭐 부담 없이 만약에 내가 이걸 좀 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중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10% 정도 비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 내에 자기 시대에서 5% 10% 내에 적은 비중을 한번 편입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진짜로 11월 달 기다렸는데 반응이 네. 없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시도록.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가격은 부담이 없어요. 시세가 네.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추이를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넥신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G2G 바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러스권으로 들어와 줬습니다. 이 종목은 향후 성장 포인트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얘는 저는 앞으로 기술 이전 걸 굉장히 많이 시킬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변수가 생긴 게 이제 무상증자가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무상증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어제 무상증자 나오면서 이제 VI가 걸리면서 장중에 23%가 급등했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또 많이 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단타가 좀 심해요. 또 장이 많이 부담스럽고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부담감 때문에 장중에 팍 튀어나가니까 23%에서 확 밀려가지고 종가는 어제 7%로 끝났어요. 그럼 거의 15% 가까이 밀린 거예요. 물론 오늘 좀 올라갔지만.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항이 이제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20만 원을 돌파하고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무상증자는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일이 11월 6일이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목표가는 제가 이제 최고가 24만 원을 잡았는데 만약에 목표가 못 갈 것 같으면 봐서 제가 포트를 뭐 교체를 하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무상증자를 만약에 받는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양상이 달라져요. 네. 현재 주가의 3분의 1 토막이 되고 주식 수가 3배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권리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럼 권리락이면 착시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18만 원이면 6만 원대가 되니까 되게 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락 당일날은 주가가 상한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상증자까지 받으면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되니까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달까지는 보유 전략으로 유지하시고 네. 제가 이제 계속 출연을 하니까 다시 한번 또 AS를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으로 G2G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고요. 파트너님께서 오늘자로 신규 편입하실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신규 편입하실 건가요? 일단 지금은 전 최소화 종목으로 해서 네. 종목을 한꺼번에 막 5개, 6개 이렇게 막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저는 하나씩만 하고 네, 모두가 근데 네. 5개씩 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서 나는 나에게를 간다. 오늘도 하나만 또 편입할 건데 네. 그동안은 1등급 종목을 안 했어요. 1등급 종목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마켓디너나 신대가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상한가 터진 종목도 제일 세게 네. 그런 종목을 다 배제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발이 느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1등급 종목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 네. 이 종목 기업 내용은 좋은데 이제 이것도 이슈가 있어요. 예. 어떤 이슈일까요? 예, 종목이 이제 사실은 상패 이슈가 있어요. 아, 상패 이슈요. 미쳤지 않나 상패. 네, 네. 근데 이제 자진 상패이기 때문에 네. 예, 회사에서 사줍니다. 매수 청구권을 또 해도 되고 그래서 다음 달 11월 6일 날 자진 상패 신청을 해요. 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상패를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 달 한 중반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제가 정리를 할 건가는 또 여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종목명을 네. 말씀드리면 비올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전달에 상한가 3방이 나왔어요. 네, 비올. 종목명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크게 말씀해 예, 주시죠. 비올입니다, 네. 비올. 비올. 무슨 회사냐면 우리가 그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에 고주파 의료기기가 있어요. 그게 뭐하냐면 피부를 막 좋게 만들거나 피부 재생 효과, 피부 노화 방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피부 미용가에서 많이 쓰는 그 초음파 고주파기를 만들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실적이 매우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엔나 투자 목적 회사가 이제 최대주가 돼서 개인들 지분을 지금 한 95% 넘게 지금 지분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진 상패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상패 반대하면 매수 청구하면 12,500원 사줘요. 네. 예, 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진 상패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가 문제 있어가지고 뭐 횡령해서 뭐 상패된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휴지되잖아요. 네. 얘는 이제 청구권을 행사하면 12,500원에 사주니까 지금 가격에선 손실은 없어요. 예, 손실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상한가가 3방이 전달에 나왔는데 클래시스라고 있어요 코스닥에.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이에요. 물론 이제 클래스는 이제 매출 캐파가 커요. 한 2,000원 이상 나와요. 근데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네. 얘도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네. 보면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클래시스랑 똑같이 비율도. 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예요, 사실. 오. 그러니까 사실 군침을 흘릴 만한 회사인데 네. 아쉽게 이제 뭐 자진 상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 어쨌든 내에서 신청하고 이제 그 상패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소한 이제 다음 달 11월 6일까지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안에 뭐 이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건 제가 여기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종가로 이제 일단 매수가는 되겠죠. 매수가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네.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려고 합니다. 오. 네.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진 상패가 11월 6일자로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보통 많이 있나요? 보통은 뭐 인수합병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을 많지 때 않죠, 자진 네. 상패가. 예전에 오스템 인프런트가 자진 상패했잖아요. 네네. 그건 좀 말이 많았는데 근데 회사는 되게 좋아요. 음. 인프란트 지금도 팔잖아요. 네.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근데 이제 오스템 인프런트 같은 경우는 자진 상패해서 결국은 다 주주들 주식을 다 사줬죠. 그리고 이제 자진 상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간섭하고 주총 열고 뭐 의결하고 뭐 이런 공시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자진 상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알짜 기업들. 방금 이때 오스템 인프런트라든지 네.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죠.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이번에 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사실은 그 코오롱 그룹하고 합병하면서 자진 상패를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네. 네,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크게 회사가 문제가 없는데 대주주 입장에서 사실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진 상패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다음 달에 이제 신청을 하면 아직 그 상패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거래소 심사에서 날짜를 정하면 그 안에 우리는 팔고 나오면 돼요. 사실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를 짧게 잡는 것도 있는 거죠. 뭐 이슈화는 이제 정해졌으니까 네. 저는 이제 손절가를 좀 짧게 잡는다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11,900원. 그리고 이제 12,500원에 사주기 때문에 네. 장내에서 12,500원에 몇만 주씩 되나요? 음. 계속 주주들 던지라고 지금. 그래서 아마 주가가 지금 횡보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다음 주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느끼죠. 다음 주까지도. 그러니까 아니, 이제 네. 다음 주까지 안 갈 것 같은데 11월 달 돼서 봐야죠. 이제. 아니 많은 분들께서 김선 상남자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네. 김선 상한가라는 별명을 제일 좋아하시지만 네. 김선 상남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갈 것 같아라고 하시면서 이 종목을 편입하시고. 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얘기하는 거죠. 뭐. 당연히 저는 숨기는 게 없어요. 저는 무방에서도 하나도 안 숨겨요. 뭐 손실난 네. 것도 다 까고 막 진짜로요. 무방 들어보시면 손실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도 그 있잖아요. 무방을 네. 어제도 했는데 동일 스틸럭스가 손실 났어요. 네. 그거 저기 2주 전부터 그 정도네.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손실을 먼저 네, 공개하시고. 그거 다 계속 까고 그 방송을 했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네. 났어요. 네. 근데 계속 보여줬어요. 손실 났죠? 계속 1등급이에요. 손실 났죠? 계속 보여. 근데 오늘 상한가 터졌어요. 네. 다 까고 다 보여드려요. 정말 진솔하십니다. 아니 뭐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어차피 사실 뭐 방송 예, 보시는 분들은 결국 알죠. 다 알아요. 예, 저하고 같이 하는 다 아시고 시청자분들도 나중에 되면 다 알아요. 네. 예, 다 오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파트너님께서 진짜 남자 중에 남자다. 저도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파트너님과 오랫동안 이 세 계절이 넘도록 방송을 하면서 파트너님께서는 전부 AS까지도 10개월 해주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됐죠. 네. 그죠? 제가 1월 달에 런칭을 했는데 저는 다른 타 방송에서도 다 저기 손실 난 것도 톡 까놓고 얘기해요. 안 되면 손절합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왜 주식은요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뭔가 이슈가 있고 그런 것들을 포착해내고 확률을 높이면 그러면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면 다 네. 빌딩 사고 다 재벌되죠. 예? 근데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맞고 확률이 높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미련 버리면 되는 거고. 그 미련을 떨쳐버려도 수익은 납니다. 예, 수익은 납니다.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또 미련을 떨쳐라 라고까지 또 명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파트너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무료 방송 이야기를 하셔요. 무료 예. 방송은 매일매일 해주시고 매일매일 계신 해요. 거죠? 월, 화, 수, 목, 금. 제가 진짜 몸이 너무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있으면 네. 그거 외에는 계속해요, 그냥. 그러니까요. 죽어갑니다. 눈이 저는 이제 우리 파트너님 눈 터지실까봐 얼마나 눈도 걱정이 그렇고 막 됐는지. 요즘은 두통도 시달리고 컨디션이 네. 최악이에요. 근데도 상한가 터졌잖아요. 오늘 상한가 터지고 저번 주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것도 상한가 터졌잖아요. 마케팅에서 얘기하고 터졌는데 네. 그것도 무방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마이너스 막 7%. 예? 그리고 전달에는 저기 모빌리티 그거 하한가 들어갈 때 네. 매수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날 상한가 나오면서 130% 터졌잖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저는 낙이 박수 치는 거예요, 진짜. 그 무료 방송에서. 수익 낼 때 박수 치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오늘 동일 네. 스틸러스 막 박수 치니까
이대일점 운동자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뭐라냐면 귀가 너무 아프대. 듣고 있다가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귀가 아프다고. 왜 흥분하는데? 아니, 네. 기분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상악과 나가서 상악과 먹었습니다. 막 회원들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냥 박수 치고 막 난리 쳤죠. 뭐 그걸로 사는 낙이죠. 뭐 네. 제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주식쟁이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면은 그게 기분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분들이 수익 잘 내고 또 1등하고 하면 진짜로 기분 좋아요. 진심이에요, 진심. 국내 SUV 판매 1등 소렌토 하이브리드 월 26만 원대에 탈수. 어렵잖아요. 다들 어렵고 경제도 힘들고 주식시장도 힘든데 같이 벌고 또 남이 잘 되면 남이 잘 되는 거를 칭찬하고 잘해주고 격려하면 분명히 저한테 복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응원을 해야죠. 예, 제 입장에서는. 물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예, 그렇게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네. 많이들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파트너님과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살짝 가격 전략 같은 부분들 좀 흐려지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의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요. 타이트하게 잡으면. 지금 이제 네. 11,900원 정도가 이게 그 8월 달에 저점이고요.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단기적이니까 1등급은 저는 일주일에서 3주 안에 이제 다 승부를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패 직전 그 신청하기 전에 아마 나오면 그냥 교체를 하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11,900원을 잡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지금 고점이 27,000원인데 17,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비율도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에 새로 편입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겠네요. 파트너님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